박스, 7박스인가?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같은 시국 상품이 들어오면은 일반 재수들이 좋아해요. 이번에 개념이고 이제 저희가 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고 있죠. 고려인들은 전체적으로 한 50에서 70만 봅니다. 그 당시로는 진보적인 러시아에서의 음악을 이끌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봉철 선배의 그 수감 생활 중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라든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무량을 달래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젊은 시절에 그런 곳에 가는 건 한때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경험을 한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하루 종일 뭐 갇혀 있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책 읽는 외에는 할 일이 없죠. 사실 제가 출소할 때도 라면 박스 7박스인가? 꽤 많은 다독을 하셨네. 책을 들고 나왔죠. 하루에 평균 하루에 한 2~3권 읽을 수 있어요. 책이라는 게 읽다 보면 있는데 그때 사실 제일 읽고 감명받은 책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돌아가신 진영국 선생님이 쓴 글인데 그 책이 그때 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책이 좋았던 게 물론 본인도 저도 대전교도소에 있었고 진영국 선생님도 거기 있다가 출소했죠. 출소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지금 같은 어제 말북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시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식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36.5도 사람의 이 체온인데 교도소에서 여름에 정말 사람에 대해서 이 정오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 여름이다. 왜냐하면 그 좁은 곳이 더운데 이 36.5도라 그런 이 또 다른 난로들이 뜨거운 난로들이 한 방에 같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모 쌤이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읽으면 교도소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아보고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리 따지면 남아공에 대통령하셨던 넬슨 만델라 같은 분은 그냥 뭐 신에 가까운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데모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21년인가를 쪽방시를 했죠. 하여튼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비전향 장기수들은 최소 이제 40년 가까이 이 징역 교도소에서 사셨거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나오셨습니다만은 좀 말이 계속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동철 선배께서 수감생활 하시면서 혹시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시나요? 교도소에서 에피소드라는 게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이진 않겠죠. 이게 에피소드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여름날 같으면 덥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시국 상품이 들어오면은 일반 재수들이 좋아해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교도소 내에 건익을 위해서 저희들을 이제 나서주길 말하죠. 그러면서 주고 나오는 반찬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달라. 뭐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고기국에 대해서 고기 양이 그 적혀있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 뭐 시정해달라. 그리고 막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 데모를 하면 반영은 됩니다. 반영은 되는데 데모한 나는 똑바로 끌려가죠.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대변한다. 그렇죠. 이제 독박 끌려가면은
또 이제 징벌방이라 가지고 또 거기서 또 물론 독방이 있지만은 또 징벌방이 따로 있어요. 징벌방에 가면 이제 시승시가 이 온몸에 수갑을 차고 이 원압줄에 묶여가지고 교수에 들어가지고 징벌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같이 있죠. 자, 그리고 이범철 선비의 또 계적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학행 생활을 끝마치고 사회 진출하셔가지고 우리 계열이 하나 되기 자 도끼 운동본부에도 참여하시고 우리 민족 소득 다시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민족.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하면서 도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뭐 한글학교 교장선생님까지 여기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교장선생님. 그럼 지금도 계속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고 정례직이든 정기직이든 부분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부분의 개념에 이제 저희가 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제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고 있죠. 사실 제가 러시아에 대해서 안 거는 좀 늦게 알았어요. 제가 학식을 했지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캠프에서 선거를 치르고 2003년도에 대통령님이 2012년 12월 27일 당되자마자 그 다음날 이제 우리 민족설교운동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그 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라고 고려인들이 그쪽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고려를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 멀리 남부 러시아 볼고그라드까지 가가지고 한글 학교를 개설해가지고 지금까지니까 13, 14년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고려인들이 지금 러시아에 분포되어 있는가 몇 만이 됩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고려인들은 1936년 이주 스탈린에 강제유대했죠. 이주의 맹구는 구소련 입장, 스탈린 입장에 봤을 때는 일본인과 조선족 혹은 중국인 실질적으로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조선 우리 민족이 일본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그래가지고 분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측면과 또 하나는 사회주의가 민족이라는 개념을 철폐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을 섞어버리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자였는데 중앙아시아로 끌려가가지고 36년도에 50년대 크루시초프에 의해서 거주의 지원의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고려인들이 고본질이라 하는 농업 방식에서의 다수학 농업 경영 방식을 채택해가지고 꽤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가 소련이 망하면서 다시 러시아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현재 2017년 현재 고려인들은 전체적으로 한 50에서 70만 봅니다.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혼혈도 있고 그러면 있는데 그 중에 러시아에서 지금 한 25만 정도 거주하는 걸 보고 우즈벡에 한 20만 그 다음 카자흐스탄 한 5만 그 다음 기타 이제 한 10만 이래가지고 50만에서 한 70만 요 사이를 보는데 볼고그라드에 한 3, 4만 살고요. 베네주에 또 한 3, 4만 그리고 모스크바에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모스크바에 한 5, 6만 또 상이페체르부르크 또 3, 4만 대도시 주변에 한 10만, 15만 그 다음 뭐 기타 지역이 한 10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저 사할리는 약간 또 예외로 합니다. 사할리는 일제 탄광일제에 의해서 끌려갔기 때문에 같은 러시아에 있는 우리 동포지만 사할린은 고려인으로 보지 않고 제4할린 동포라고. 사할린. 사할린. 좀 계속적으로 좀 무거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비켜나가지고 그 러시아에 보게 되면은 그 락 그룹의 최고의 초항을 받다가 죽은 빅토르 체도 있잖아요, 그죠? 빅토르 초, 예. 빅토르 체에 연관된 음악 좀 아시는 계십니까, 우리 이현수 선생님? 제가 일기 듣기 들었는데 그렇죠. 좀 제3 사상이라는 노래가 상당히 아니 빅토르 체 그 가수는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도 우리
고려인들 빼고도 러시아인들의 굉장히 초항을 받던 락 가수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시고 빅토르 초이가 아버지가 고려인이고 맞습니다. 어머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인.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교통사고로 죽을 때도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 그 동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되게 좀 잘 사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깜빡이 시켜주면 제가 이제 편합니다. 어쨌거나 또 빅토르 초이가 되면 빅토르 초이 같은 경우는 러시아 혼란스러운 빅토르 초이가 러시아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어려우시던 90년대에 나타났던 상당히 좀 그 당시로는 진보적인 러시아에서의 음악을 이끌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가면은 아르바트 거리가 있어요. 그 마리바트 아르바트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 한 켠에 가면 지금도 빅토르 초이를 추모하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 재미난 이야기가 제가 그 빅토르 채를 좋아해가지고 앨범을 몇 개를 샀는데 그거 우리 조카가 보더만은 빅토르 초를 모르니까 채를 모르니까 아이 삼촌 이것도 트로트야? 트로트 자체가 빅토르 채니까 그런 노래를 해서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왜 그 트로트로 잊혀지지? 모르죠. 옛날에 뭐 아니 이름에 이 박사하고 빅토르가 들어가니까 최대나니까 그런 쪽으로 트로트 가수가 원래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짓거든. 맞아요. 그 다음에 볼 빨간도 있고 이런 희한한 사람 많아. 볼 빨간도 있고 희한한 사람 많다니까. 물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그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면서 그때 헌정곡이 있습니다. 스콜피온즈가 민업시인지 가지고 고르바초프한테 주죠.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를 이제 베나의 바람이군요. 그렇죠. 그 노래가 이제 페레스트로이카의 그 성공을 기원한 마음에서 고르바초프한테 건사를 했던 곡이 스콜피온즈 민업시인지. 그 다음에 러시아를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철의 장막의 서양 그룹이 최초로 공연했던 그룹 어딘지 아닙니까? 진도를 아바입니다. 잘라놓고 저도 이제 깜빡이 들어가겠는데 음악 얘기하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려인들의 삶이 어렵고 그렇지만 이 삶의 질이랄까 고려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몰라도 살아가는 삶의 시각이랄까 모습은 건강합니다. 늘 힘들어도 당당하게 살려고 하고 언제든지 또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기죽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에 수많은 민족이 사는데 그 많은 그 소위 말하는 사회의 거리에 불량자나 소위 말하는 구걸자가 있지만 고려인 구걸자는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고려인들이 아주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저 고려인한테 응원의 박수 한번 칠까요? 좋죠. 네. 화이팅! 우리 또 하나는 이제 뭐 방금 김봉우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음악적으로 사실 러시아 음악이 대단하죠. 실제로 이제 러시아 음악을 하면 딱히 러시아적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자체가 코스모폴리탄적인 국가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또 다양한 지역 맞지 않습니까? 제일 동쪽에 저 베딩부터 제일 서쪽에 폴란드가 접하고 있는 유럽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시아와 접하고 또 아프리카 중앙아시아하고 접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딱히 무엇이 러시아적인 음악이다 이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러시아 민족이 대부분인 그 사람들의 음악을 놓고 보면은 장중하고 박죠. 러시아가 많은 고통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해 서린 음악이라 하죠. 일제체화도 있고 그 산민이 바다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게 되면 바다에 나가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한이 서린 노래가 많은데 포르투갈도 그래서 딱도 해가지고 굉장히 한이 서려 있어요. 산민이 바다가 다 포르투갈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고려인들의 억측 같은 삶에 묻어나는 민족의 자긍심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벌목라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한글 학교가 가장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한글 학교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고려인 동포 3세, 4세 분들이 우리말에 대한 실력이 아주 초급 이하입니다. 아예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에 대한 친근성 그리고 자기가 우리 자기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한글학교 주요 과목들도 뭐 한글을 배우라가 아니고 한글도 가르치지만 또 사물놀이나 춤, 또 우리 음악,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체성의 종합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랄까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각성을 느껴주는 이런 면 하나고 또 하나는 고려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민족 사이에서 우리 한국 문화 내지는 우리 한민족 문화를 알려내는 그런 역할. 실제로 이 한글학교에서는 고려인들은 전체 학생들 중에 한 30% 정도고요. 나머지 한 60, 70%는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많습니다. 그 볼고나다에도 120개의 민족이 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저희 한글학교에 나오는 민족 구성원들만 해도 10몇 개 민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한글학교니까 고려인만 배울 것이다. 한글학교니까 한글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문화라는 것을 매개로 우리 고려인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기능을 하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 60초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일단 눈을 살 감으면서 고개를 흔들어주는 센스. 전문가. 감사합니다. 역시.